한영자의 집 거실에는 이른 아침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제대로 식지도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오태평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아래쪽에는 굵은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일구 발견.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아침 인천 앞바다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일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오태평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그는 화면 속 흐릿하게 처리된 현장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 카센터 김범석이잖아. 최화영한테 돈 뜯어내려고 했던. 그 말에 옆에 있던 강백호와 오장미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다. 장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김범석. 최화영에게 돈을 요구했던 남자. 그리고 최화영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던 인물. 그 사람이 인천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최화영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백호는 낮게 물었다. 확실합니까? 오태평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얼굴은 가렸지만 저 체격, 저 옷차림, 그리고 카센터 얘기까지 떠올려봐. 저 사람 맞아. 분명 김범석이야. 장미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쌍칼 애인. 그분도 위험해요. 한영자는 장미의 말을 듣고 눈빛을 굳혔다. 그녀는 곧장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김범석이 죽었다면 최화영이 입막음을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입막음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 백호는 장미를 바라봤다. 쌍칼 애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미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장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화영이 사람을 치우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김범석이 왜 죽었는지, 누가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알아야 해요. 한영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이강혁이 움직이는 범위만 알면 최화영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백호와 장미가 그녀를 돌아봤다. 한영자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강혁은 최화영 대표님 그림자처럼 움직여. 최화영 대표님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일은 이강혁이 대신 처리하겠지. 그 사람 동선을 잡으면 최화영 대표님이 무엇을 숨기려는지 보일 거야. 장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위험해요. 한영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최화영이 사람 목숨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으면 우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날 저녁 한영자는 이강혁과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한영자의 손은 식기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이강혁은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한 여사님께서 먼저 식사 약속을 잡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영자는 잔잔하게 웃었다. 이 실장님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이렇게라도 시간 잡아야 얼굴 보죠. 이강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요즘 대표님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화영 대표님이요. 이강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네. 드림호텔 쪽도 그렇고 그룹 내부 정리도 그렇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한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뉴스 보셨어요? 인천 앞바다 시신 발견됐다는 기사. 이강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요즘 그런 사건이 많아서요. 김범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강혁은 한영자를 바라봤다. 제가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한영자는 웃었다. 아니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서요. 이강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 여사님, 요즘 주변에서 괜한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님을 향한 오해도 많고요. 그런 말들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영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두 사람 사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서로를 떠보는 칼끝이 숨어 있었다. 이강혁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떠나는 순간 한영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이강혁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미 백호가 준비해둔 작은 프로그램 설치 링크가 열려 있었다. 한영자의 손끝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빨랐다. 잠금은 예상보다 쉽게 풀렸다. 회사 업무용 알림이 잠금 화면에 떠 있었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백호가 알려준 방식대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짧은 순간이었다. 설치가 끝나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물잔을 잡았다. 이강혁이 돌아왔을 때 한영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음식이 식겠어요, 이 실장님. 이강혁은 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한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아주 괜찮아요. 그 시각 한영자의 집에서는 백호가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미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백호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 실장님이 미끼를 물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실장님 위치 다 파악되고 있어요. 장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채화영이 뭘 숨기려는지 볼 수 있겠네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가 대표실로 가면 보고일 가능성이 크고 외곽으로 빠지면 증거를 치우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태평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이강혁이 그냥 비서가 아니잖아. 백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지금 아니면 놓칩니다. 장미는 다시 뉴스 화면을 떠올렸다. 김범석의 시신. 인천 앞바다. 채화영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남자.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증인. 그녀는 낮게 말했다. 쌍칼 애인분부터 찾아야 해요. 김범석 다음이라면 그분일 수 있어요. 백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복길 아버님, 혹시 쌍칼 애인분 연락처나 자주 가는 곳 아시는 데 있으세요? 지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의 점이 움직였다. 백호의 눈이 좁아졌다. 이 실장님이 이동합니다. 장미가 다가왔다. 어디로요? 드림호텔 쪽이 아닙니다. 채화영 대표님 회사 방향이에요. 아델과는 다른 드림그룹의 어두운 중심. 채화영의 대표실은 낮에도 차갑고 무거웠지만 밤이 되면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강혁은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 채화영 앞에 섰다. 채화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늦었네, 이 실장.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외부 미팅이 길어졌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돌아섰다. 뉴스는 봤어. 네. 김범석 1 경찰이 어디까지 왔지? 이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보고했다. 아직 신원 공식 발표 전입니다. 다만 주변에서 김범석을 아는 사람이 나오면 곧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화영의 입술이 굳었다. 그 인간이 끝까지 내 발목을 잡네. 대표님, 지금 중요한 건 김범석보다 남은 입들입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 이강혁을 바라봤다. 쌍칼 쪽. 네. 그리고 그 애인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미 씨 쪽에서 먼저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장미. 그 여자는 매번 죽은 줄 알면 살아나고 무너진 줄 알면 다시 기어올라와. 이강혁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래서 다른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채화영은 서류를 넘겼다. 표지에는 드림호텔 투자 검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강혁이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거물급 사모펀드 대표가 드림호텔을 주시하고 있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모펀드. 겉으로는 투자 제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미 씨와 백호 씨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드는 겁니다. 드림호텔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하러 나올 겁니다. 그때 쌍칼 쪽 증인도 함께 끌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사모펀드 대표 믿을만해. 이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다만 규모는 확실합니다. 최화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하지 않은 돈은 독이야. 그런데 때로는 독도 약처럼 써야 하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이강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김범석 사건이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분간 대표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내가 움직인 줄 알겠지. 그게 권력자와 죄인의 공통점이야.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쌍칼 애인 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화영은 그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처리라는 말 조심해. 요즘은 말 한마디도 증거가 되는 세상이야. 그 말을 들은 이강혁은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는 이미 위치를 흘리고 있었다. 한영자의 집에서는 백호와 장미가 그 위치를 따라가고 있었다. 화면 속 점은 최화영 대표실에 머물러 있었다. 장미는 이를 악물었다. 역시 대표실이네요.